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160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다들 안녕하시죠? 안녕하겠지? 네, 안녕할 거야. 네, 안녕할 거야. 별일 없었습니까? 네, 한 주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토요일날 방구석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좀 몸을 사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수업을 듣는 교육생이 이제 나이대들이 좀 있잖아요. 다 이렇게 뭐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직업 학원 같은 데에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보다는 보통은 좀 나이대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실무반, 이제 취업을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반이죠. 그러니까 로스팅이랑 뭐 핸드드립, 뭐 기타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걸 두루두루 하는 이제 종합반인데, 거기 수업을 듣는 이제 선배님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배님들이 이제 50대 중후반, 뭐 60대 초반 이렇게 있는데, 이제 50대 선배님이 이 주말 동안에 이제 처남이랑 이제 식사를 하셨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 모임이 있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모임을 많이 가지실 텐데, 이제 그 처남이 이제 맞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코로나 이제 확진자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난리가 났네? 또 학원에. 그러니까 확진자랑 식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좀 찜찜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도 며칠 안 나오시고, 이제 검사를 하고 오셔서 이제 저희한테 뒤늦게 좀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가 확진자랑 식사를 해서 잠시 며칠 좀 자가격리를 할 것 같다. 그 겸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다시 알려드리고 수업을 참여하겠다.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학원생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왜냐면 이제 지금 정확한 정책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2차 접종까지 마치게 되면 확진자랑 접촉을 해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음성이 나오면 뭐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이렇게 막 격리 생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다행히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음성이 나오셔서 이제 수업을 이제 다시 참여하고 오게 됐는데, 그 이제 하루 이틀 동안이 불안한 거지.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왜냐면 확진자랑 접촉을 했었으니까, 같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나도 검사해야 되나, 또 뭐 내가 그동안 잡힌 수업들 다 빵꾸 나나, 막 또 이제 여러 가지 혼란한 생각들이 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일은 없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 얘기하듯이 얘기할 때야 뭐 그냥 좋은데, 뭐 그런가 보다, 뭐 확진자 있구나 그러는데, 이게 나한테 딱 닥치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 생활 자체도 달라지고, 나는 또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을 더 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학원, 학원 이렇게밖에 안 다녀요. 정말로 뭐 일이 있어서 어디를 들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진 학원과 집 뭐 이러고 있는데, 어딜 나가기가 무서운 거지. 괜히 뭐 누가 또, 제가 이제 또 친한 친구들이나 뭐 이제 후배들, 뭐 바리스타 후배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확진자였다. 또 이러면 얼마나 난리 나요. 또 학원에도 피해를 주게 되고, 그래서 무섭다 세상. 다시 한번 무섭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확진자들이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서로 조심하면서, 또 이게 나에게 피해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제가 지금 로버트 팀스 호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 맛있구만. 네. 깔끔해.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리뷰했었죠. 미디엄 로스트. 이 로버트 팀스에서 나오는 이제 티백입니다. 티백. 이제 드립백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보통 드립백보다는 이제 침출식으로 우려 먹는, 우리가 티백처럼 이렇게 먹는 스타일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커피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여기 이제 원컵 싱글 서비스라고 써 있고, 미디엄 로스트 커피백이라고 해서 이제 마일드와 스트롱의 한 중간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 커피를 좀 만족스럽게 먹었던 커피로 지금도 이제 기억이 많이 남고, 호주 이제 유학을 하거나 호주에서 이제 워킹 다녀오신 친구들이 이 커피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커피라고 볼 수 있죠. 한국 그러면 이제 뭐 맥심, 뭐 남양의 뭐 프렌치 카페 이런 것처럼 뭔가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커피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집에서 편하게 하나씩 까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세상 참 편하구나. 플러스, 아, 커피를 굳이 나가서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맛있는 걸 먹는구나 라는 걸 정말 피부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 주에도 저한테 또 어떤 새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또 있었어요. 아, 나에게는 항상 이 샘솟는 에피소드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행이야. 밥은 굶어도, 아, 이렇게 방송 소재로는 써먹을 일들이 참 생기는구나. 지금 뭐 로버트 팀스 먹다가 왜 또 3000% 빠지느냐, 뭐 이럴 또 일 수 있는데, 뭐 제 방송 원래 이러잖아요? 맨날 3000% 빠졌다가 저 부산 찍고 제주도 찍고 다시 돌아오는 뭐 이제 이런 방송인데, 자, 일단 뭐 로버트 팀스는 팀스고, 뭐 사실 이건 뭐 그냥 내가 먹은 거니까. 그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사 먹으라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또 사 먹겠어? 나 커피만 상당히 좋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지금 제가 종합반을 이끌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항상 종합반만 하는 건 아닌데, 다행히도 이제 종합반 수업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 저한테 의뢰가 오니까 다행히 밥은 안 굶고 살고 있어요. 감사하죠. 학원에도 감사하고, 이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여러모로 감사한 일이 그래도 있는데, 요즘 같은 때 밥 굶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간다는 게 어디야? 나 같은 백수한테, 백수가 별개 백수야? 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그냥 뜨내기로 살면 백수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뭐 프리랜서 아닙니까, 저는. 예정처럼 어디에 딱 고용이 돼서 뭐 고용 계약을 딱 맺고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뭐 보너스도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때그때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쉬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종합반을 하다 보니까 이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없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거진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열의가 있고, 한 두세 명 정도는 좀 반신반의, 그리고 한 세네 명 정도는 이제 관심박,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NCS가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이제 학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일단 싸잖아요. 싸니까 그냥 별 생각 없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학원료가 비싸면 이제 심사숙고해서 뭐 생각을 하고서 오실 텐데, 학원 비용이 싸니까 그냥 뭐 심심하면 오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이제 내일 배움 카드라는 어떤 혜택을 그냥 가만히 있자니 뭔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세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많이 와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단이 있죠.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복지나 이런 알 권리, 또 배움을 어떤 여가의 어떤 촉진 측면에서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실효성만을 따질 게 아니라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이 공공산업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다 올려야 돼.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공공사업들은 이제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국민 복지 차원에서도 이건 나라에서 좀 손실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처럼,
이런 교육과 알 권리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에 관심 없는 분들이 와서 수업을 들으니까 사실 뭐 의욕도 저하되고 좀 문제점도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열의가 있는 분들이 이제 질문도 많지만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하죠. 인터넷상에 이런 뭐 이제 도구들, 특히 이제 뭐 그라인더부터 해서 이제 커피 용품들을 이제 하나씩 사시거든요. 보통 선배님들이. 그럼 이제 로스팅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선배님들이 그래요. 열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도 로스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다고 이제 뭐 학원에서 하는 수막 로스팅이나 이제 후라이팬 이제 팬에다가 볶는 로스팅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에서도 해봤는데 수막 로스팅은 시간이 좀 길게 걸리고 이 팬에다 볶는 건 시간이 좀 짧아요. 대신에 조금 균등하게 볶기가 쉽진 않죠. 이 두 가지 방법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렇게 볶아도 맛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페셜티 등급 정도를 볶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좀 많이 있겠지만 상업용 로스터기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정용 로스터기들을 이제 보다가 참고로 이 가정용 로스터기들이 대부분 다 중국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업용 로스터기들이야 이제 제조사들이 좀 그래도 탄탄한데 이 가정용 로스터기들은 좀 비싼 거를 제외하고는 다 중국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커피 용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중국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을 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입 유통만 하는 거죠. 그 업체가. 제조는 대부분 다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뭐 품질 차이가 많이 나긴 하거든요. 물론 국산 로스터기도 있는데 보통은 이게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뭐 이제 제네 카페 같은 경우에도 한 7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형성돼 있고 뭐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뭐 3, 40만 원대 로스터기들은 대부분이 이제 중국 제조 제품들이 많아서 사실 검증이 어렵죠. 물론 써보면은 쓸만할 거예요. 쓸만할 것 같은데 어떤 품질이나 이 내구성 이런 것들을 딱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근데 그나마 이제 뭐 국산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대들이 이제 30만 원, 40만 원대 그런데 제가 다 써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학원생들한테 뭐 이 정도 선에선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한번 우리 써보자. 그래서 가정용 로스터기 이게 보니까 이제 한 7, 8만 원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7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이다 로스터라고 얘네가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것 같진 않고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이 제품 똑같은 게 이제 중국산으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배송 기간이 길어요.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한 5만 원에서 6, 7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이다 로스터라고 하는 데에서는 지금 8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7, 8만 원에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이 이제 이걸 산 거예요. 그래서 뭐 써보고 싶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볶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구조는 그래요.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아몬드나 땅콩 볶아주는 기계 있죠. 이거 팬이 도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군대 시절에 쿠커라고 그래가지고 전기 쿠커에다가 라면 많이 끓여 먹어봤지 않습니까? 해보셨나? 그러니까 저는 그 전방 부대에 있었는데 25사단 그 전방에서 이제 나름 전방 생활 재밌어요. 저는 나쁜 추억도 있지만 좋은 추억도 많아서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은데 전방에서 이제 쿠커에다 라면 끓여 먹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행정 직원이네. 행정 요원이라서 뭐 본부에 있었지. 그러니까 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있는 사람인데 뭐 일반 중대나 소대원들처럼 뭐 경계 근무수고 이런 건 안 했는데 대신에 이제 그 행정실에서 불침번은 쓰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행정실에서 전화 받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새벽에. 그러니까 그런 건 했었어. 근데 나가서 총 들고 이런 건 안 했어. 아무튼 이 쿠커에다 라면 끓여 먹는 걸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팬이 전기로 열이 돌면 이게 이제 약간
그 프라펠라 같이처럼 이렇게 돌면서 이 원두 이제 생두를 볶아주는 거죠. 이게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아몬드나 땅콩 볶는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시간 조절 기능은 없어요. 이제 아무래도 싸구려니까 저렴한 거라 이제 온도만 세팅해 놓고 이제 도는 거죠. 볶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 이걸 볶아갖고 온 거예요. 콜롬비아 이제 수프리모 커피를 약간 CT 정도로 볶아왔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 장비들이 물론 검증은 안 된 뭐 중국산 제품 싸게 들어오는 게 많지만 생각보다 쓸만은 하다. 물론 그라인더도 그렇고요. 물론 뭐 좋은 그라인더 쓰면 더 좋지만 뭐 싸구려 중국산 쓴다고 그래서 아니면 뭐 대만산 쓴다고 그래서 커피 맛이 더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더 맛있게 뽑을 수 있는데 어떤 한계점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걸로 볶았는데 맛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제안을 했어요. 나도 이거 한번 사서 써보려고 하는데 선배님이 갖고 와갖고 우리 그 스페셜티도 한번 볶아보자.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스페셜티 볶아본 후기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은데 실제로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저는 이제 프라이팬이나 수망으로도 많이 볶아 봤어요. 학원에서도 볶고 뭐 집에서 이제 뭐 에어프라이어도 하고 이제 프라이팬에다가도 해요. 가끔 심심하면 생두 굴러댕기니까 학원에서 생두 쓰다 남는 거 뭐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조금 한 움큼 집어갖고 내가 12원 건가? 한 움큼 집에 와서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집에서도 잘 되나.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생두 사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로스팅이 그렇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보급이 많이 되니까 이제 카페 사업하는 게 두려워. 아 진짜 두려워요. 어지간해선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내 필인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점점 이 홈카페 시장이 확산되고 더 이제 품질 좋은 장비들이 도입이 되면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카페 사업해서 돈 벌어 먹던 사람들이 분명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물론 그 시기가 언제 딱 온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소비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이런 걸 하나씩 알기 시작하면서 시장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 커피 시장 구조에도 크나큰 변화의 시기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나부터도 밖에 나가서 커피를 잘 안 사 먹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코로나라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집에서도 얼마든지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굳이 커피 생각난다고 밖에 나가서 카페 가갖고 쓰레빠 찔찔 끌고 가갖고 커피 사갖고 들고 오지 않아요. 진짜로. 집에 뭐 그냥 핸드드립 내려 먹거나 뭐 콜드브루 내려 먹거나 이런 가공 스틱커피 까먹거나 지금처럼 뭐 로보트 팀스 이거 뭐 하나 몇백 원짜리 사실 이거 몇백 원밖에 안 하잖아요 개당. 그냥 까갖고 따뜻하게 한 잔 먹고 뭐 심심하다 우유도 타 먹고 뭐 이러는 거죠. 저의 헛소리가 또 길어졌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뭐 듣는 분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을 텐데 로스팅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로스팅을 안 해본 분들은 이렇게 로스팅 그러면 되게 멀리 느껴지시죠? 해보면 별거 없어. 물론 상업적으로 잘하긴 어렵지. 상업적으로 잘하긴 어렵지만 로스팅 뒤따 쉬워. 그러니까 60대 우리 엄마들도 다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볶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너무 멀리만 느낄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댓글과 이제 사연을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사연이래. 우리 댓글 소개해야지. 오랜만에 댓글 달렸어. 와! 역시 바이러스님이 달았어. 요새 내가 내가 뭘 올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달아. 괜히 내가 여기 썼나? 괜히 사진 올려가지고 그런가? 뭐 알게 뭐야? 그런 거 그냥 가는 거야? 네, 바이러스님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는 만화에서 봤던 거를 잊어버리고 보니 그럭저럭 볼만하네요. 박석이 분위기 다 산통 내지만요. 유유.
우리 바이러스님, 박석 사장님 배우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요즘 카페 청소가 중요한 걸 아이고 죄송해요. 막 트름 나와. 나 커피만 먹으면 트름 나와. 카페 청소가 중요한 걸 알게 되었네요. 라바짜 카페 이쁜 알바분께서 주말에 일이 생겨서 평일로 바꾸셨어요. 으아, 이거 어째? 에이씨. 평일 알바가 주말에 근데 평일에 하면 더 많이 볼 수 있잖아. 좋은 거 아닌가? 아, 평일에 일하시니까 가기가 힘든가 보구나. 평일 알바가 주말에 하시는데, 카페가 지저분한 건 아닌데, 커피 내릴 때 말고는 핸드폰 보고 놀더라고요. 이거 대부분 그러죠. 예전 알바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라인더랑 머신 청소를 했는데, 문제가 커피 맛이 너무 쓰고 맛이 없어요. 그라인더에 하루 종일 쌓여있던 가루를 내려먹는 커피 느낌이랄까? 대부분 시켜 먹지 않는 원두를 주문해서 그런 건지,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우유 가득한 라떼가 그리 텁텁하고 쓴 건 매주 가는데 갈 때마다 맛이 더 생각해지네요. 오, 이제 못 마시겠네요. 물 타고 시럽 넣고 해도 못 마시겠더라고요. 맥도날드 커피보다 맛이 없었어요. 오호, 다른 조용한 카페를 찾아야 할까 봐요. 아, 슬픈 댓글이네요. 뭐 커피 한잔 할까요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뭐 리뷰할 거니까 뭐 바이러스님 취향과는 안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배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저도 이 드라마를 볼 때 만화책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미지가 안 맞아요. 다들 캐릭터가. 그러니까 드라마와 이 만화책 캐릭터와 너무 안 맞아. 뭐 광고비부터 해서 뭐 박석 사장님 또 뭐 가원이 뭐 하여튼 캐릭터들이 다 안 맞아. 그러니까 왜 애초부터 이러려고 하신 것 같아. 원작자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만화와는 별개의 또 다른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너무 똑같이 만들면 또 좀 너무 뺏기는 것 같아서 또 그것도 이상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카페 청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이거는 진짜 대박 중요해요. 정말 이 기본을 지킨다는 거는 뒤따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카페 하면서 느끼지만 기본을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좋은 온도 쓰는 거, 청소 꼼꼼하게 빡세게 하는 거, 그리고 가만히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 그리고 손님 응대에 철저하게 더 관심 써주는 거, 매장 청결과 관리해주는 거, 뭐 시설물 관리하는 거, 이런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인간인지라 인간이 게으르잖아. 그쵸? 나만 게으른가? 나만 게으른가 보다. 인간이 본디 조금 자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남의 거에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써주죠. 그러니까 알바생들이든 직원이든 내 가게가 아니잖아. 내 가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보고 뭐 놀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 역시도 안 그런다고 그러면 개뻥이겠지만 물론 대부분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죠. 스마트폰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실제로 사업주와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업주가 항상 카페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일거리를 좀 지시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쉴 때는 좀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죠. 좋은데 이 공사 구분이 워낙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실제로 이 커피 맛이 쓴 이유는 뭐 추출 세팅이나 분쇄도를 잘못 잡는 원인도 있겠지만 신선하지 않은 커피를 쓰는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카페에서는 챔버에 차여 있는 산패된 커피를 보통 빼서 버리지 않아요. 쟁겨놓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지키는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다 돈이니까. 뭐 산패됐든 산패되지 않았든 다 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손님한테 드리면 대부분 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업주들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팔았을 때 뭐 항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항의하는 손님이 많아졌다라면 아마 업주도 그렇게 안 하겠죠.
손님들이 다 항의를 하네. 그럼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대부분 그냥 먹어요. 먹다 보니까 그냥 뭐 별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주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커피가 산패돼서 맛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할 때 이런 걸 제가 해드리면 다들 느끼세요. 산패된 거와 산패되지 않은 커피를 비교를 하면 느끼시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평상시 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를 잘 내려준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별거 아니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꼼꼼하게 신경 써줘야 될 게 참 많다라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카페에 가서 산패된 커피를 자꾸 먹게 되니 오히려 이런 집에서 내려 먹는 커피가 훨씬 맛있다라는 거 자꾸 이제 느끼는 거죠. 어줍지 않은 데서 커피 3, 4천 원씩 주고 먹었는데 그지 같은 커피 먹을 때 얼마나 제가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그냥 스틱 하나 까먹지. 이제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로. 물론 요새 맛있는 집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안이하게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바이러스님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뭐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카페 또 찾으셔서 또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사연 소개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사연 어디 갔어? 네, 이 창을 띄워놓고 봐야 되는데. 자, 오늘의 사연은 이 카페 사장님의 글입니다. 카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열혈 청취자, 네, 30대 사장, 카페 사장입니다. 라고 이제 기사래.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동네 상권에서 개인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 중인 카페 창업자입니다. 카페 일을 예전부터 했었던 건 아니고, 직장을 다니다가 어머니와의 협의 끝에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운영이 잘 안 돼서 요즘 고심이 많고요. 제가 오늘 여쭤보거나 질문 드릴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워봅니다. 사실 평상시에 방송만 들었지 댓글을 달거나 사연을 보내본 적은 없었는데 정말 저한테는 도움이 좀 필요해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인수한 카페에서 운영을 하는 중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아마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생각했었던 우유 가격이나 원두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서 생각이 나서 겸사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커피 가격도 인상이 되고 우유 가격이 인상이 돼서 이제 가격을 조정할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인수한 이 카페는 동네 카페이면서 동시에 단골 위주로 운영되는 카페입니다. 실제로 매출도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게 됐을 때 손님이 떨어져 나갈까봐 상당히 고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는 가격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얼마 정도를 올려야 될지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을 인상하게 됐을 때 장비나 커피 원두를 개선해 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원두를 매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커피 맛도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저렴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장비를 조금 더 늘려보고 장비라고 하면 그라인더나 머신기를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 업체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양도양수 받으면서 이제 시설관리금에 포함된 장비를 인수받았는데 장비가 매우 노화되고 상태들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신설을 해서 뭔가 커피의 맛에 변화를 줘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나 방송 열심히 듣고 있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내용
좋아요. 아주 좋아. 근데 답변하기가 너무 어렵다. 좀 어려운 걸 물어보셨는데, 일단 사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브라보. 저한테 오랜만에 사연이 와서 정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두 가격이나 우유 가격이 인상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제 주변에도 이제 카페 사장님들이 계세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종강이 됐지만, 제 수업을 들었던, 이제 신생 창업자분도 계셨는데, 그분도 역시 이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두랑 우유 가격이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아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얘기를 꺼내셨던 분이 계셨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 사연이 혹시 같은 분 아니세요? 같은 분 아니야 혹시? 같은 분 그분도 약간 동네 상권인데 약간 좀 매칭이 비슷한데 하기야 뭐 내 방송인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에 우연의 일치는 항상 많으니까. 그러니까 논점은 그거죠.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올리는 게 맞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랑 두 번째는 가격을 인상하게 됐을 경우 장비를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원두도 조금 바꿔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견해를 좀 물어보시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답변을 딱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재 그 매장 운영하시는 곳의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줍지 않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도움이 안 되겠지. 도움이 잘 안 될 텐데, 그래도 한번 그냥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동네 상권이고 단골 위주라고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이제 100잔 미만 정도로 팔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또 이제 저렴한 원두 쓰신다고 했으면 뭐 커피 한 잔 가격이 뭐 한 2,000원대 받으시겠죠? 뭐 그쵸? 그 정도 되시는 거죠. 뭐 아니시면 나중에 아니라고 좀 더 이렇게 글을 좀 달아주세요. 댓글이라도. 왜냐면 또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조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상상해보면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개인 카페를 이제 좀 인수한 것 같아요. 뭐 한 10평, 뭐 한 13, 4평, 아니면 커봐야 15평. 그러니까 20평 안 짜게 되는 개인 카페를 이제 권리금을 주고, 아마 이제 시설 권리금만 주고 받으셨겠죠? 뭐 임대료도 뭐 100만 원 미만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동네 상권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점심 피크라고 딱히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동네 분들이 이제 뜨내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제가 봤을 땐 뭐 한 30잔에서 50잔 정도 팔리실 것 같거든요. 왠지 예상상. 그러면 뭐 기껏해야 하루 매출이 이제 10만 원 정도 뭐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주말하고 또 이제 좀 다르시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매출이 이제 얼마 안 되겠죠. 한 달 매출이 이제 1,000만 원대도 안 되죠. 왜냐면 하루 예를 들어 이제 많이 팔아서 2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한 달 내내 팔아봐야 6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될 테니까 뭐 이제 그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장사에 이제 단골 장사죠. 그러니까 뭐 왜 인수했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뭐 어머니와 이제 뭐 투자금을 좀 반반 돼서 뭐 시설 권리금 뭐 한 2, 3천만 원 들여갖고 이제 인수하시지 않았을까? 아니 뭐 3, 4천? 뭐 정도 되겠죠. 물론 보증금 제외하고 뭐 보증금도 뭐 한 2, 3천만 원 할 테고. 그러니까 뭐 초기 투자 비용이 한 5, 6천 정도 해서 이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뭐 원두는 제가 봤을 때 뭐 2만 원대 안짝 뭐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로부스타 품종을 그러니까 온리 로부스터만 받아서 10,000원 정도에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로부스타 품종을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 많았는데 요새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단가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로부스타로 받는데 커피 맛은 그냥 구수하고 쌉싸름해요. 그 한 10,000원 정도에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부가세 빼고.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뭐 11,000원, 12,000원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원두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면 뭐 최소한 뭐 2만 원, 뭐 18,000원, 뭐 아니면 18,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그 정도면은 최소한 커피 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는 돼야 되실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되겠죠? 네, 뭐 어떻게 파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을 이제 인상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한 2,000원에서 한 2,500원? 뭐 이 정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 뭐 2,500원 정도 팔았으면 뭐 한 2,800원. 그러니까 뭐 300원에서 500원 이렇게 올리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소비자들은 돈에 상당히 예민해합니다. 실제로 200원, 300원 올린 것만으로도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요게 신기하게도 지금 요 사연 주시는 타이밍과 오늘 제가 뽑은 기사가 비슷해요. 진짜 이거 개뻥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내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기사 뭘 들고 왔었냐면,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눈에 띄어서 요 기사 한번 그냥 스크랩 해놨었는데, 급등한 원두값, 커피 가격 오를까? 동네 카페는 문 닫을 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일단 뉴시스에 있는 기사를 지금 그냥 펼쳐봤는데, 세계 1, 2위 원두 생산국 브라질과 베트남 한파 가뭄 탓에 공급 차질. 뭐 이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개소리죠. 네, 뭐 가뭄 한파가 뭐 이번에만 왔겠습니까? 몇 년 전에도 왔겠지. 네, 공급이 차질이 생겨 원두 가격 올해 들어 80% 상승. 뭐 작년부터 올랐거든요, 여러분. 커피 한 장 3, 400원 올려야 할 것 같다. 원두 재고 보유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당장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소규모 카페 가격 인상 안 하면 운영 어려워.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비슷한 상황이 요 사연자분하고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내용이 지금 요새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면 우유 가격이랑 원두 가격이 올랐거든요. 10% 우유는 한 100원 정도 올랐고 원두는 10% 정도 올랐어요, 다. 그러니까 18,000원 받으면 한 10% 올랐으니까 이제 한 2만 원 가까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몇만 원, 어찌됐든 간에 몇만 원 이상씩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두 가격으로.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이 기사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성수동에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A씨 50대는 3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이 크게 올라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솔직히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는 건 좀 뻥인 것 같고, 사실 그 정도면은 가게 때려쳐야죠. 네? 솔직히 그 정도면 가게 때려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요 기사가 이제 눈에 띄었었어요. 좀 이따 이걸 같이 겸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두 가격의 인상, 그럼으로 인해서 나도 커피 가격을 올려야 될까? 근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야금야금 암암리에 올리고 있어요. 개인 카페들도 다 올렸어요. 뭐 500원에서 심지어 한 1,000원 정도까지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먹는 경우에는 손님들이 먹는데, 아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가 주춤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망한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는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메리카노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메리카노랑 라떼를 가장 많이 먹는데, 아메리카노는 되도록이면 가격을 건들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스프레소에다 물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두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도 사실 에스프레소에다가 사실 그 원가 얼마 안 해요. 솔직히 원가 얼마 안 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 아메리카노가 매출을 지대하게 차지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아메리카노 가격은 되도록이면 그래도 조금 더 유지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대신에 라떼나 다른 혼합 음료들을 가격을 뭐 한 500원 정도씩 올려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장 기본으로 많이 먹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올른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좀 사이드 바깥쪽 게 좀 오르면 뭐 좀 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에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니까 뭐 설탕이나 우유 들어가는 메뉴들은 좀 오를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아메리카노 가격만큼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 권장드리고,
사실 아메리카노가 많이 팔려서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올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상 그렇긴 하지만 아메리카노 때문에 사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500원 올렸어. 예를 들어 2,000원인데 2,500원 올렸어. 그럼 손님들이 분명히 더 싼 집으로 갑니다. 신기하게도 또 찾아서 가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왜냐면 어차피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들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싼 맛에 이제 습관적으로 먹는 건데 2,500원이 비싼데? 나 그럼 대체제 다른 걸로 먹을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심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건드리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고 대신에 라떼랑 다른 쪽 메뉴는 추천. 한 500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원두 가격이나 이 물가 인상은 이미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뭐 식당 가면 다 올랐잖아요. 저도 식당 가보면 500원 정도씩 다 올라서 사실 예전만큼 많이 안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본 먹는 커피 아메리카노만큼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나머지 사이드 메뉴를 올리는 건 추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원두의 이제 변화, 가격 인상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겸사 제 생각에는 원두도 바꾸면서 아메리카노를 좀 개선해 보고 싶다. 그러면서 가격도 올리고 싶다. 이제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솔직히 동네 장사해서 만약에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커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생각이라면 시설을 확충하고 원두를 바꾸는 걸 추천드리지만 뭐 커피의 어떤 견해나 어떤 전문성이 없는 거라면 그냥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장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원두빨이 좀 있을 때 장비빨이 좀 서요. 물론 커피가 안 좋으면 장비빨이라도 좋으면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있죠. 하지만 커피 자체가 이제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장비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게 쉽게 상당히 좋아지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재료빨이라는 게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빨과 장비빨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커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페를 운영하실 생각이라면 전체적으로 리뉴얼 한다고 생각하시고 원두를 바꾸고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럴 의도가 없으시면서 그냥 원두를 비싼 걸로 사고 장비를 비싼 걸 도입한다고 해서 장사가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동네 장사의 동네 상권이면 커피를 맛으로 먹으러 오시는 분 같진 않거든요. 왠지 그 집이 특히나 이제 커피를 저렴한 원두를 사서 쓰시는 거라면 그 집에 커피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커피 맛으로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접근성과 이제 싼 맛에 먹으러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또 듣다가 저 자식 나 개무시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추측이 그래요. 왜냐면 커피를 하는 애들이 진짜 커피를 전문으로 할 친구들은 싼 원두를 사서 쓰진 않습니다. 뭐 자기가 직접 뭐 생두를 싼 걸 사서 잘 볶을지언정 생두 싼 거 사서 쓰진 않아요. 왜냐면 싼 원두는 싼 맛밖에 안 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 이제 싼 원두를 사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커피를 팔았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 이제 라떼 같은 경우에 가격을 올리면서 라떼를 좀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고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통은 아메리카노용과 라떼용을 이제 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두를 라떼용을 따로 쓰는 거를 한번 권장 드려볼게요. 왜냐면 똑같은 원두를 가지고 이제 라떼용 그라인더를 따로 놓고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두는 두 가지인데 아메리카노 세팅이랑 라떼 세팅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왜냐면 그라인더 하나 가지고 아메리카노랑 라떼를 같이 하기가 이제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원두를 쓰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분쇄도나 원두 도직량을 좀 이제 그라인더에 맞춰서 해가지고 그라인더 2대 정도를 놓고 쓰셔가지고 최소 하는 방법이 그 정도. 왜냐면 이제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플랫버 그라인더 중고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거든요.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 같은 데 뒤져보면 많이 있어요. 이제 폐업한
카페들도 많아서 그런 데 있는 걸 좀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맛있게 추출해서 조금 더 물론 이제 재료는 좋지 않지만 재료 자체가 질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대한 뭔가 맛있게 뽑아보고 싶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두를 더 비싼 걸 사입해서 쓰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라인더 한 대 정도는 증설을 해서 분쇄도 세팅이나 라떼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맛을 조금 잡아보시는 걸 추천. 또 한 가지로 이제 저렴하게 커피를 맛있게 뽑는 방법으로는 이 바스켓을 바꿔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중배전에서 이제 저렴한 좀 이제 배전도 높은 커피들을 쓰실 텐데 IMS 바스켓이 보통 이 바스켓 하나당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도 학원에서 이제 질 나쁜 학원에서 쓰니까 좀 질 나쁘다니까 그러네. 좀 이제 저렴한 원두를 쓰다 보니까 일반 바스켓과 이 IMS 바스켓으로 내렸을 때 커피 맛 차이의 어떤 좀 밸런스나 뒷맛들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이 중배전 커피를 내리는 친구들이 이제 발음이 그지 같아. IMS 바스켓을 많이 씁니다. VST 바스켓은 이제 약배전 쪽에 가니까 많이들 써요. 튜닝 바스켓을 요즘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징 툴들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한 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장비를 바꾸는데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들지만 뭐 그라인더만 바꿔도 몇백만 원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런 툴들은 몇만 원이면 사니까 이런 걸로 개선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좋은 커피들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툴을 활용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사실 머신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쓰는 반자동 머신기가 이제 페마의 이제 E61 레전드 3그룹, 뭐 이 그룹도 있고요. 뭐 콘티의 폰티나 뭐 BFC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 이제 뭐 폼페이 모델도 요새 이제 수동 머신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수동을 잘 못 쓰신다면 뭐 반자동 머신기들은 뭐 한 700만 원대 정도에만 바꾸셔도 좀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저렴한 보급형들 쓰는 카페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비를 너무 처음부터 큰 돈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 수정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처음부터 또 너무 많은 목돈을 들여서 뭐 리뉴얼을 했는데 실제로 장사가 안 되거나 그러면 좀 상당히 부담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 처음에는 뭐 바스켓이나 아니면 그라인더 한 대 정도 증설을 해서 써 보시다가 조금씩 손님이 늘거나 커피 맛이 좋아서 손님이 늘어난다면 뭐 머신기도 조금씩 바꿔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아무튼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그 카페의 뭐 어떤 매출 정도나 손님의 패턴 그리고 어떤 상권 분석이 좀 가능해야 거기에 적합한 장비나 원두도 이렇게 좀 맞춰볼 텐데 일단 동네 장사의 동네 상권이면 일단 동네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멀리서들 찾아오게끔 해주는 어떤 역량도 좀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게 처음부터 쉽진 않거든요. 일단 동네 분들한테 호감도를 사면서 동네 분들이 맛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끌고 와서 손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어찌됐든 한 분 한 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면서 또 나도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거기에 맞는 가게를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아무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뭐 하시는 카페 운영 요즘 같은 때 쉽지 않죠. 코로나 때 요즘 뭐 카페 하시는 분들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술집 술 먹으러 가서 손님이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또 이제 날도 추워져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참 어렵습니다. 이 장사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뭐 잘 버티셔서 좋은 때를 만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아무튼 제 방송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하시니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찌됐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정말 잘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연 여기까지. 네, 사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아무튼 요 커피 가격 인상 조만간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물론 개인 카페들은 이미 발빠르게 올렸는데 그냥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뭐 또 다음 기사가 있나 한번 제가 스크랩 해놓은 거 찾아볼게요. 제가 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는데 이거 좀 창 내리기가 너무 오래 걸리네. 자, 없네. 뭐 딱히 커피 기사들이 없네요. 뭐 일회용 컵 그 관련된 기사랑 요즘 카페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카페쇼를 안 가는데 뭐 어떻게 자, 그러면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 또 리뷰해보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와, 어느덧 저의 주접 떨다가 50분이 다 갔네? 오씨, 나 할 거 많은데, 오늘. 커피도 한번 먹어볼 것도 있는데, 그냥 대충대충 하지, 뭐. 자, 일단 커피 한잔 할까요? 리뷰해볼까요? 지금 7화가 믹스 앤 매치라는 화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이제 가영이와 이제 디저트, 그 웨이터라는 내용이죠. 웨이터, 말 그대로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훑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7화, 믹스 앤 매치를 한번, 한번 소개하면서 요 내용을 한번 또 되짚어 볼게요. 자, 이 7화의 믹스 앤 매치는 그 커피 한잔 할까요? 2권의 그 10화, 커피의 변수와의 내용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권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보면 커피 에피소드를 약간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아요. 초반만 조금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일단 만화책의 10화, 이제 커피의 변수가 이제 믹스 앤 매치, 요 이제 지금 드라마의 내용인데, 일단 내용이 뭐냐면, 8화가 힙스터네? 이게 약간 좀 순서가 거꾸로 됐네? 그러니까 커피의 변수가 7화, 근데 이제 만화책에서는 10화고요. 이 8화가 이제 건설 현장의 이제 그 아저씨와 이제 에피소드인데 그게 이제 9화 손님의 취향화입니다. 근데 그거 좀 이따 먼저 할게요. 일단은 그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커피의 변수. 이 믹스 앤 매치의 내용은 이제 박석은 2주 지난 원두로 단골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그 소식을 듣고 이대 커피를 오랜만에 방문한 커피 평론가 초이 허트, 거침없이 카페 손님과 고비에게 막말을 해대며 무시하는 초이, 그에게 바리스타로서 증명받겠다고 도전하는 고비. 다시 앉으세요. 바리스타로 증명할 테니까.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만화책 내용도 비슷해요. 근데 물론 이제 초이 허트가 이제 삐딱이죠. 이제 뚱뚱한 삐딱인데 이 드라마 속 인물하고는 좀 매칭이 역시 안 됩니다. 하지만 좀 이제 까칠한 성격이라는 거는 잘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또 배우를 섭외했어. 내가 아는 그 자식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그 그지같이 실력도 없는 것이 하여튼 요 비슷한 분이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친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얘랑 약간 비슷해.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친구를 인정하진 않아요. 뭐 자기는 자기 딴에 실력이 있다 생각하겠지. 나도 좀 교만한가? 아무튼 요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커피를 좀 잘한다. 나 말고 더 있어? 내가 좀 커피 좀 한다 이러는데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제 좀 무시하고 뭐 깔보고 막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이런 캐릭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실제로 이런 걸로 인해서 카페 하는 바리스타나 업주 그리고 이제 팀원들 간의 갈등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질한 애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애들을 모질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계인 거죠. 그 능력이라는 게. 왜냐면 커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호식품이에요. 기호식품.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대중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맛이라는 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섬세하게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그 어떤 그 카테고리 상에 차지할 수 있는 그 군이 이제 파트군이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맞네 틀리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애매모호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는 맛있지만 다른 그 누군가한테는 별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아는 영역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보니 상당히 무례하고 불편해지는 게 이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요 에피소드 역시 이제 초이어트라고 하는 커피에 좀 견해가 있는 사람이 자기 딴에 평가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2주가 지난 원두로 이제 커피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나름의 견해가 좀 있어요. 하지만 할 때마다 조금 어려운 게, 내가 단정 내렸던 내용이 나중에 제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2주가 지났으니까 이건 맛이 없을 거야. 맛이 없어. 근데 맛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 여기 에피소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딱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인을 찾기에는 또 쉽지 않죠.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물론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주가 지났다고 해도 이 2주가 지난 과정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2주가 지난 거를 어떻게 추출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커피에 대한 결과물로 가지고 커피를 평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초이어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 카페를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이런 재수없는 인간들이 꼭 있거든. 아마 나도 그 누군가한테는 재수없는 캐릭터일 수 있겠죠. 네, 저 역시도. 근데 아무튼 이런 캐릭터를 작가님이 이렇게 잘 발굴했다라는 것도 좀 재밌었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캐릭터도 상당히 까칠한 이미지를 잘 주고 있어서, 물론 만화책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라마가 이제 8화, 이제 힙스터입니다. 힙스터. 힙스터 그러면은 뭐 유행을 쫓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뭐지? 왜 힙스터일까? 자, 아닌가? 자, 이게 만화책에 있는 내용이 좀 거꾸로 가는데, 이제 손님의 취향이라는 그 파트예요. 만화책에서. 만화책의 내용은 어떠냐면, 일단 드라마 내용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대사가 드라마와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드라마의 내용은 이제 여러 사람의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에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오시게 되는 내용이 들어와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 만화책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카페에 와서 많이 드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의 작업화가 항상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제 좀 먼지도 많이 나고 뭐 흙이나 이런 게 많이 묻어나긴 해요. 뭐 그게 뭐 딱히 뭐 불편할 수는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이분은 이제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으로 이제 비춰지고, 이제 이분을 대하는 이제 바리스타로서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에서 좀 잘 녹여져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프레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에스프레소가 왜 강하게 볶아서 먹는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박석 사장의 얘기는 질 나쁜 생두, 그러니까 생두의 질이 떨어질 때 이걸 강하게 볶아서 달달한 설탕을 넣어갖고 달콤하게 커피 한 잔 먹고 노동자들이 먹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유럽에서의 커피는 사실 지식인들이 먹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 노동자의 음료라고 하는 어떤 성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밤새워 일하면서 또 힘들게 일할 때 이 카페인의 힘으로 일했었던 그런 사회적 배경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커피가 왜 강배전을 하는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가 뭐 싸구려 생두만 수입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을 때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생두의 질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좋은 고기를 태워서 먹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들은 좋은 재료일수록 강한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커피도 똑같아요. 좋은 품질의 생두, 스페셜티 커피들은 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태우는 것이 이제 정석이 되는 거죠. 반면에 생두의 품질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볶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볶는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물론 또 많이 볶아줘야 또 커피에 또 장점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생두에 따라서는. 근데 좋은 생두일수록 많이 볶진 않는다. 네, 그 정도만이라도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냥 이번 화는 이제 커피를 받아들이는 여러 사람들의 취향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필터 커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핸드드립, 뭐 브루잉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커피를 마시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 녹아져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손님의 취향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바리스타들이 상당히 다양한 계층의 손님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커피를 많이 알고 모르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에게 좋은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바리스타로서의 최선의 역할이 아닐까? 그 정도로 해서 이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하는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커피를 조금 먹어보고 또 이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어느덧 또 저의 주접 떨다가 또 1시간이 다 넘어갔는데, 그냥 뭐 사연 소개하다 보니, 아이고, 막 딸꾹질도 나왔네. 미쳤나? 내가 미쳤구나. 딸꾹질이 계속 나와. 아, 내가 미쳤나봐.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나 큰일 났네. 여러분, 어떡하지? 아이씨, 나 녹음해야 되는데. 나 딸꾹질 계속 나오네. 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미치겠다, 씨. 자, 오늘의 순서는 집에서 굴러다니는 스틱 커피를 좀 섞어서 먹어보는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스위트 아메리카노를 이제 응용을 해서 집에 이제 굴러다니는 믹스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달달구리한 거. 그런 걸 한번 섞어서 먹어보려고 그래요. 일단 블랙 커피를 이제 에스프레소처럼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를 깝니다. 하나를 까서 물을 살짝만 넣어요. 그러면 약간 에쏘 느낌이 날 거 아닙니까? 그쵸? 에쏘 느낌이 나겠지? 여기다가 이제 믹스 커피 같은 걸 넣는 거지.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꺼내 본 게 카누 돌체 라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아니다. 민트 초코 라떼를 넣어 볼게요. 일단은 뭐 유통기한도 길고 얘 아직도 한참 남았네? 네, 이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요거를 그러니까 민트 모카가 되는 거죠. 일단 민트 초코 라떼를 요 블랙커피 스틱 한 데다가 섞어. 그리고 뜨거운 물을 좀만 더 부어. 좀만 더. 이제 녹여주는 거죠. 이제 원액 자체를 좀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이게 조금 잘 안 녹을 거예요. 그럼 물을 조금만 더 넣어. 최대한 좀 녹여주는 거죠. 이제 블랙커피 맛을 조금 내주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먹었던 스위트 허그 아메리카노, 어차피 이거 뭐 집에 맨날 굴러댕기면 뭐 족발 삶을 때나 이제 족발이래, 보쌈 삶을 때 이제 넣거든요. 집에서 돼지고기 삶을 때 이 커피 같은 거를 많이 넣어서 지금 끓이고 있어요. 저는 나는 그래. 집에 커피가 굴러다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넣는 거지. 자, 지금 만드는 건 이제 민트 모카입니다. 민트 모카. 네, 민트 초코 라떼를
녹이고서 물을 좀 더 넣고 녹여요. 네, 그 다음에 찬 우유 같은 거나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도 돼요. 뭐 이제 아유, 어우씨, 막 유리로 막 깨부신다 아주. 뭐 찬 우유든 따뜻한 우유든 이제 부으면 돼. 전자레인지에 넣고 해도 돼. 뭐 심심하시면 찬 우유를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유 딱 붓는 거야. 그러면 민트 모카가 되는 거지. 진짜 민트 모카 맛이 나나 볼게요. 맛없으면 뭐 여러분들 안 먹어도 그만인데. 내가 먹어볼게. 아,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단맛과 그 커피의 쓴맛이 좀 더 잘 나. 요 지금 이 스위트 허그 아메리카노 하나 깠거든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웬만한 커피 사 먹는 거 저리 가라. 진심이야. 꼭 먹어봤으면 좋겠네. 맛있어. 당도 충전 땡.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트 모카 하나 만드는 거야. 그쵸? 되잖아. 자, 그럼 여기다 또 돌체라떼도 있죠? 집에 굴러댕기는. 그러니까 이 돌체라떼 하나만 까서 먹으면 좀 뭔가 약하거든요. 단맛도 세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유를 안 넣으면 물탄 맛이 있으니까 이런 블랙커피랑 같이 혼합해서 먹어보는 거예요. 제가 또 만들어 볼게요. 좀 잔을 갖고 와야 되겠는데. 진짜 전 집에서 이러고 먹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뭐 카페라샤오도 그렇고 뭐 카페 소다도 그렇고 만들어서 먹어요.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뭐 로스팅도 안 어려워. 물론 돈 벌 정도로 잘하기는 어렵지. 그냥 대충 하는 건 쉽다 이거죠. 너무 또 삐딱하게만 또 듣지 마세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블랙커피 에스프레소 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블랙커피 하나 까갖고 물만 쬐끔 넣으면 돼. 녹여야 되니까 에스프레소처럼 만들어야지. 자, 여기다 이렇게 이제 녹여. 또 잘 녹여. 물론 이런 걸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제가 게을러 터져서 이런 걸 영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원래 유튜브로 하려고 시도했다가 게을러 터져서 안 돼. 제가 지금까지 영상 촬영한 거 오지게 많은데 다 그냥 버렸어. 에이씨, 그지가 내가 아무래도 안 할 것 같다. 미루다 1년 지난 거 보면 안 할 생각이지. 또 이미 너무 늦었지. 또 뭐 그 촬영해 놓은 거. 아무튼 그래요.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자, 똑같이 이번에는 돌체라떼를 하나 또 까요. 어떤 누군가는 그러겠지. 아니 뭐 이렇게 귀찮게 먹냐. 그냥 물 부어 먹으면 되는 거를. 그냥 물만 부어 먹으면은 좀 뭔가 2% 부족하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물을 또 적게 부어서 베이스를 또 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미 블랙커피 하나를 까서 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단맛을 잡아줘요, 얘가. 그러니까 너무 달기만 하면은 또 물리잖아요. 뭐 돌체라떼나 요 민트 초코 라떼는 이미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테스트한 거고, 여기다가 똑같이 우유를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블랙커피 베이스, 거기에 또 이제 돌체라떼 베이스. 이걸 뜨거운 물만 조금씩 넣어갖고 최대한 물이 덜 들어가게 해서 만들어줘. 그리고 다 녹여. 어느 정도 녹은 것 같다. 그럼 거기다 이제 우유 부어주면 돼. 자기 식성에 맞게끔. 자, 부어갖고 당도 조절하고 우유의 맛 정도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어봐. 아이고, 막 얼굴 다 튀네. 맛있어. 이것도 맛있네. 진짜 맛있어. 물론 연유를 넣는 게 실제 연유를 넣는 게 더 맛있는데, 집에 뭐 연유 항상 사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믹스커피 굴러댕기는 거를 섞어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단맛이 있는 베이스들은 이렇게 블랙커피를 좀 더 첨가한 다음에 우유를 넣어서 먹으면 그 사먹는 라떼 맛이 난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렇게 우유 넣어서 섞어.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밤에 영화 한 편 볼 때 뭐 따뜻하게 이렇게 돌체라떼 하나 만들어서 먹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베트남 카페 스어다를 응용해서 또 먹어볼게요. 자, 카페 스어다도 똑같아. 자, 카페 스어다도 따지고 보면 연유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똑같은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베이스를 일단 부어요. 부어. 물론 이게 약간 이제 베트남 거라 베트남 이제 커피 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또 블랙커피 하나 또 까. 블랙커피 하나 또 까. 그래서 또 여기다 넣어. 같이 섞어도 돼.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같이 섞어도 돼요. 그래 놓고서 이제 뜨거운 물을 좀 부어. 뜨거운 물을 좀 부어. 그 섞어. 뭐 됐다 싶죠? 네, 섞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에스프레소처럼 이제 응용을 하는 거예요. 블랙커피를. 실제로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에다가 이런 파우더류를 녹여요. 물론 잘 안 녹지. 잘 안 녹으니까 실제로 바리스타들이 힘겨워 합니다. 이런 파우더류들은. 왜냐면 에스프레소 원액 자체가 양이 적은데 이걸 파우더를 녹이려고 하면 참 고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스나 시럽류들이 더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거예요. 파우더를 쓰기 어려우니까. 일단 어느 정도 녹여. 얘도 약간 코코넛 밀크 파우더가 있어서 좀 느끼느끼한 향이 있네요. 자, 어느 정도 좀 녹여서 만들어주고. 좀 잘 안 녹는다. 그럼 물 좀만 더 넣어. 그치. 파우더가 잘 안 녹네, 역시.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이게 녹는데, 또 너무 또 적게 넣다 보면 이게 잘 안 녹아서 이게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근데 적당히 녹이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먹을 거면 뭐 대충 녹이다가 먹어도 되고, 뭐 이제 남 줄 거면 좀 더 세심하게 좀 녹여주시고. 자, 여기다가 똑같이 우유를 붓습니다. 뭐 카페 스어다는 우유가 원래 안 들어가고 연유만 들어가는 거지만 그냥 응용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 오지게 진한데? 오 마이 갓. 맛있어. 그 특유의 코코넛 밀크 때문에 약간 조금 그 쪼리퐁 맛 있죠. 쪼리퐁. 약간 쪼리퐁 맛 나요. 쪼리퐁. 진짜로. 그 쪼리퐁 맛이 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쪼리퐁 라떼 있지. 쪼리퐁 라떼. 그 맛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안 쓰는 믹스 제품들, 파우더 제품들을 응용해서 집에서 커피 만들어 먹는 겁니다. 자, 이 카페 스어다 이 베트남 레전드에다가 커피를 타면 쪼리퐁 라떼 맛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짠데 내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쪼리퐁 맛이 나니까 여러분들도 심심하시면 나 메가커피에 쪼리퐁 라떼가 먹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이 베트남 믹스로 나오는 카페 스어다에다 커피 타서 우유 타도 쪼리뽕 라떼 맛이 난다. 이렇게 나는 우기고 싶다. 우긴다. 난 우긴다. 내가 우긴다. 자, 이렇게 해서 간편식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 네, 프랜차이즈 커피 메뉴 만들어 먹기입니다. 민트 모카, 돌체 라떼, 쪼리퐁 라떼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우기는 거지. 뭐 여러분들 입맛에 이게 무슨 쪼리퐁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느끼기엔 그래. 쪼리퐁 라떼 맛이 나길래 그냥 나 혼자. 진짜 이게 약간 그 구수한 보리 있죠? 보리 태운 거. 그런 맛이 나요. 진짜 쪼리퐁 맛 나는데 나만 나나? 나만 나면 할 말이 없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만들어 먹어보고 끝내느냐? 끝나느냐? 아니야. 하나만 더 먹어볼 거야. 오늘 먹어볼 커피는 이제 알마시엘로에서 나온 에티오피아 카욤 마운틴 내추럴 구지 G1 커피를 마셔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에티오피아 카욤 마운틴 내추럴 구지 G1. 이거 알마시엘로 사이트에는 이제 29,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kg에 1kg예요, 1kg.
이런 생도 사이트에서는 일반인들도 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로스팅 기계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스페셜티도 집에서 프라이팬 같은 걸로 볶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국제 그런 땅콩 볶는 기계, 그러니까 실제로는 땅콩 볶는 기계로 나온 건 아니고 이 로스팅 할 수 있는 기계로 나온 거예요. 가정용 기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보급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수입되고 유통되고 있어요. 일단 이게 품종이 헤일룸, 그러니까 커피 품종이 헤일룸 품종입니다. 일단 스페셜티 이게 플러스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셜티에 조금 윗단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돈이 될 만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수요층을 겨냥을 해서 등급을 좀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티라고 해도 스페셜티 중에서도 좀 더 그 윗단계인 플러스 등급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좀 상술이죠, 상술. 야, 역시 커피가 돈이 되니까 이런 세력들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거죠. 일단 이 제품은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에티오피아 이제 샤키소 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고도는 2100m, 수확 시기가 11월에서 2월 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산 연도는 2021년도 5월 23일자로 나와져 있고요. 수분율이 8.0%, 허니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허니 프로세스인 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에티오피아는 실질적으로 허니 프로세스는 없는 걸로, 그렇게 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니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샤키소 최고 수준의 농장에서 자란 특별한 스페셜티 플러스의 카yon 마운틴 허니, 이게 2017년도 미국 굿푸드 어워드에서 커피 부문 1위를 차지했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맛을 잘 내주는 커피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한번 내려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공 방식은 이제 화이트 허니로 나와 있네요. 한번 제가 이거를 로스팅 한 거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을 좀 원두 상태에서 맡아보면, 원두일 때도 일단 단향이 잘 납니다. 단향이 잘 나요. 요거를 한번 마셔볼게요. 분쇄를 해서 먹어봐야겠지? 자, 먼더. 자, 원두를 계량을 합니다. 네, 계량을 해서 한 15g만 해가지고 분쇄를 해서 마셔볼게요. 야, 간다. 8, 9, 10, 11, 12, 14, 14, 15, 15.5. 일단 지금 이런 에티오피아 커피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이제 단향, 과일향, 꽃향 이런 게 좀 잘 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스페셜티 커피를 먹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아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일단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인식도 잘 없으시고 그 향에 대한 인식도 좀 잘 없으셔서 뭐 꽃향이 난다, 과일향이 난다 그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커피는 그냥 쓴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커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알마시엘로에서 나와 있는 이 커피도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 쪽을 좋아하니까 이런 커피들을 이제 사서 로스팅도 하거나 이제 후배들이나 교육생들이 로스팅 한 거를 같이 겸사 먹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학원에서 우리 교육생들이 사놓은 거를 이제 로스팅을 해서 지금 같이 먹어보는 겁니다. 한 10여일 정도 숙성이 됐고요. 자, 이걸 갈아 볼게요. 자, 한번 분쇄를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야! 갈려라! 힘차게 갈려라! 힘차게 갈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갈려라! 자, 네, 전동 그라인더를 아직까지 안 산 이씨 아저씨. 네, 쓸데없는 데는 돈 쓰면서 하나 사라 좀 사라.
자, 이게 맛과 향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오 마이 갓.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안 볶은 것들은 핸드밀로 갈면 잘 안 갈려요. 좀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듭니다. 반면에 이제 많이 볶은 커피들은 이제 잘 갈리죠. 네. 막 지금 지진 나는 줄 알 것 같아. 야! 제가 지금 팔이 빠져라 연락에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이 수고스러움을 아실런지요? 야! 잘 안 갈려요, 진짜로. 그래서 전동 그라인더 사세요. 아니면 코만다한테 같은 거 비싼 거 사시든가. 야! 아이씨, 진짜 너무 힘드네. 자, 얼추 갈린 것 같죠? 네. 자,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아주 달콤한, 새콤달콤한 향들이 잘 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커피에 이 자몽 허니, 뭐 허브, 리치, 백설탕, 바닐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복숭아나 베리 계열도 있고 상당히 좋은 커피입니다. 비싼 커피이기도 하고. 이제 먹어봐야죠 이제. 네. 색깔도 좋네. 자, 이제 마셔볼게요. 어디 갔냐? 0점 잡고 추출 들어갑니다. 실제로 필터 커피는 변수가 많아요. 필터 커피도 핸드드립 커피라고 해서 단순한 게 아니고 어떤 드리퍼를 쓰느냐, 그리고 물의 배수, 그 다음에 물의 온도, 그리고 분쇄도가 얼마나 조금 또 세심하게 해주느냐, 이게 되게 연관성이 심하게 많아요. 그래서 맛있게 내리기가 이 핸드드립 일명 필터 커피, 뭐 브루잉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콩 자체가 좋으면 상당히 대충 내려도 맛이 있긴 한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별로여질 때도 있어요. 커피 상태에 따라. 얘도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15g 정도 넣었기 때문에 일단 뜸을 살짝 들여놓고, 보통 15배수를 이제 하리오 같은 경우, 지금 하리오를 쓰진 않고요. 현재는 지금 그냥 그 뭐죠? 미세 필터망 쓰고 있어요. 스테인레스로 된 거. 물론 하리오랑 뭐 칼리타 여러 가지 추출 기구에 따라 추출법도 좀 다르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리오랑 칼리타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편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이제 이런 마구잡이 드리퍼도 쓰고 있어요. 일단은 10배수 정도 내려놓고서 제가 희석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커피의 추출 방법이 틀렸네 맞았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알거든요. 내가 대충 내리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네, 저도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커피를 너무 정석대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먹는데. 네, 자, 일단은 기본 150 정도를 내려먹겠습니다. 네, 뿅. 가끔 커피 좀 마신다고 그래서 뭐 분쇄도는 이러쿵 저러쿵, 뭐 그라인딩 할 때는 먼저 뭐 전원을 켜서 돌리면서 갈아야 된다.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뭐 가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귀찮아서 막 할 때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가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전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먼저 그라인딩을 한 상태에서 원두를 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원두가 이제 한마디로 배전도에 따라서 좀 딱딱하게 밀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약배전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땅땅하단 말이에요. 원두가 칼날 사이에 낄 수가 있어요. 물론 웬만한 그라인더의 힘이 전기로 돌리니까 사람의 힘하고는 달라서 물론 이제 실제로 끼긴 낍니다. 실제로 이 힘이 약한 그라인더들은 원두가 껴갖고 멈춰요. 근데 힘이 좋은 애들은 잘 안 끼긴 해.
근데 이제 칼라를 손상시킨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꼭 다 그렇게 FM대로 할 것처럼 지들은 얘기하지만 지들도 안 하는 거 내가 알거든. 나도 FM대로 하는 거 알지만 잘 안 해. 집에서 그냥 대충 해. 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추출법이 이렇다 저렇다. 그냥 편하게 먹읍시다. 네,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커피를 음미해 봅니다. 일단 향. 오, 향 잘 나는데. 허브 향이 잘 납니다. 달콤한 복숭아 느낌도 좀 있고요. 맛은 좋은데요? 엄청 새콤해요. 맛이 잘 나네. 제가 물을 조금 희석할게요. 좀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상당히 새콤달콤한 이제 복숭아 계열 맛이랑 그리고 그 베리류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그러니까 향 자체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새콤함은 약간 자몽 계열 느낌도 살짝 있고요. 단맛이 약간 과일에서 먹는 단맛들, 그러니까 복숭아 같은 거 먹을 때 단맛 그리고 그런 향들이 잘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밝은 산미와 이제 깔끔한 맛,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사실 이 커피도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집에서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사실 이런 거는 생두 단가가 2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한 잔 먹으려면 기본 8,000원에서 만 원 정도 주고 먹는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를 집에서 1kg 19,000원짜리 사다가 생두 로스팅 해가지고 집에서 뭐 실컷 먹을 수 있죠.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좀 이런 것들도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지인들한테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프라이팬으로 볶아도 이런 느낌이 사실 조금 납니다. 이 향이 좀 많이 죽긴 하는데 그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게 스페셜티 커피를 가지고 이런 저렴한 가정용 로스티기로 했을 때 잘 될까? 네,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 저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 교육생이 산 걸 가지고 한번 학원에서 연습을 좀 해보고서 괜찮다 싶으면 구매를 해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커피가 2만원만 돼도 상당히 괜찮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4만원, 5만원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사실 요즘에 커피 가격이 좀 오르긴 했어요. 생두 가격이 상당히 올랐지만 그래도 만원, 그러니까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만 돼도 상당히 좋은 커피를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커피를 마셔보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뭐 일단 비싼 커피까지 먹어봤고요. 네, 뭐 집에서 혼자 나만 먹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겠지. 사실 이거 뭐 영상으로 만들어봐야 뭐 제 표정이 여러분들에게 혐오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자, 아무튼 커피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상술화 시키고 인위적인 향을 넣네 맞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냥 사실 커피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힐링 음식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힐링 취미일 수도 있고 큰 돈 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힐링 푸드가 이 커피가 아닌가.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술 먹는 낙으로 사는 분들도 있는데 뭐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남한테 해를 주기도 하잖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조금 몸에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커피는 크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스스로의 이제 위안을 삼아 봐요. 그만큼 저는 커피에 대한 그 애정이 나름 이제 생겼어요. 나름 생겨서 커피를 통해서 이 소소한 행복들을 여러분들도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지금도 이 방송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커피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소소한 취미 활동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코로나 시기에도 자영업자이신 분들이나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버틴다 한 게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진짜 길죠? 이제 조만간 3년 차에 접근하고 있는데 참 인생은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통해 좀 돈을 좀 벌었는데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했다가 위믹스 사갖고 좀 대박 나신 분들이 좀 주변에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위믹스가 이게 게임 관련 이제 NTF 아니다 NFT 코인입니다. 제가 이걸 사서 그때 3,000원? 2,500원 정도에 팔았었어요. 2,500원, 3,000원 사이에.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높은 이익을 거뒀는데 지금 현재 이게 21,060원입니다. 제 주변에 이거 소개했다가 많이 사서 돈 좀 많이 버신 분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막 인사하고 난리 났는데 뭐 사실 뭐 저도 이거 알고 산 것도 아니고요. 하나의 운이죠. 운. 이게 진짜 운입니다. 뭐 내가 뭐 미래를 알겠어. 뭐 이 관련주를 뭐 예측을 하고 샀겠어. 물론 지금은 요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너무 올라서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치 앞을 몰라요. 지금 비트코인도 보면 뭐 6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실시간이 7,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물론 언론이나 또 이제 뭐 각종 이제 또 프로그램에서 뭐 코인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경제 관련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뭐 이제 기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는 사람은 버는 거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건데 운일 수도 있죠. 왜냐면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좋은 날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내 덕에 좀 위믹스로 돈 버는 우리 후배들 나한테 밥 사라 좀. 아니 고기 사준다며 왜 고기 안 사줘? 야 얘들아 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잖아. 빨리 나한테 선물 빨리 보내. 이 방송 듣고 있지? 이 형님이 위믹스 사라고 해서 샀잖아. 2,000원대, 1,000원대 사갖고 돈 벌었잖아. 야, 많이도 벌었을 거 아니야? 빨리 형한테 빨리 선물 내놔. 여러분들도, 좋은 선물들 많이 받으시고, 어느덧 연말이 왔어요. 연말이 왔는데, 이 또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면서, 또 우리 카페 사장님들 많죠?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올해도 잘 버티셨습니다. 네. 참, 한 해 한 해 버티기가 어려운 거 저도 장사해봐서 알거든요. 진짜 나도 특히 겨울철에는 매출이 안 나와서 피가 많이 말랐는데, 왜냐면 이제 12월 달까지는 좀 잘 되다가, 이 설 연휴 끼고 그러면 또 그때 좀 잘 안 돼요. 날도 춥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크리스마스처럼 따뜻하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거나 또 로또가 된다든가 또 뭐 하시는 주식이나 코인이 대박이 나서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상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여러 가족들이나 친구들, 후배들, 우리 바리스타 친구들 정말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2021년도도 지금 이렇게 가는데 2022년도에도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드리고 있고요.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자영업자들 지금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실 텐데 진짜 좋은 날들이 올 테니까 좀만 더 버티시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꼭 언젠가 빛을 보세요. 저도 그랬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 진실된 마음은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고 알아줍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너무 힘드실 텐데 곧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버티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운 내시고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다시 또 뵙는 그날까지 제 방송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